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기각이래요. 기각이면 빠질 텐데 왜 안 빠지지? 아, 이 우원식 테마 올라가네. 빠지나? 아,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네요. 네프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정상적인 종목은 좀 안 하거나 해도 비중 낮춰서 한다 했잖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 팔았습니다. 10시 딱 직전에 다 팔았죠. 오전 매매는 주로 몇 시까지 하시나요? 추가 매수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텔레그램 뉴스는 따로 안 보세요? 전 텔레그램 없어요. 또 안 보는 이유가 옛날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 성공이 분들 중에 두 분을 또 선정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 보여드리고 궁금하신 것들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도 드리고 저희 멘토분들과 덴타항 선배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솔루션을 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경력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되겠는데 중간에 좀 많은 포기를 했지만 이번에 네프콘으로서 다시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저는 주식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된 머니바우라고 합니다. 주력 매매는 짝꿍 매매인데 요즘은 뭐 시가 베팅이나 주도주 매매, 뭐 돌파 매매, 눌림 매매를 좀 제외한 매매를 좀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좀 매달 손실이지만 좀 나름 생각이 있어서 좀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장 시작 한 8분 전인데 오늘 저는 이번 주 시장을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프콘 보셨으면 이제 이유는 대충 아실 건데 정치적인 이슈도 너무 많고 트럼프 관세라든가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 이런 악재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종목들은 매매하기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테마주 위주로만 매매를 노리려고 하고 있고요. 집중해서 보는 게 알래스카 LNG 이거는 이제 방한을 하잖아요.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주 오늘이랑 이번 주에 한덕수 탄핵 선고도 있고 수요일에는 뭐 이재명 2심도 있고 대통령 탄핵 선고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딱 그냥 두 개 LNG랑 정치주 집중을 해서 볼 생각입니다. 수요일 날 이재명님 이제 네. 선고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위험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김동연이나 우원식에서 갭을 떠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이재명님 관련주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수요일이고 오늘 월요일이 그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선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일정이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인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용이 되면 제일 수혜를 받는 종목이 이재명 테마주기 때문에 오늘 10시 전에 기대감으로 한 번은 쳐주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종배를 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시 전에 무조건 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또 이제 매매 자리를 노리든가 할 거예요. 그리고 김동연 관련주도 스윙으로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요일을 보고 수요일 일정 전에 똑같은 이유로 한 번 슈팅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얘도 오늘이나 내일 슈팅 좀 세게 나오면 팔 거고 무조건 수요일 그거 나오기 전에 다 팔 거예요. 한택은 LNG 관련해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뭐 후속 뉴스가 좀 나와줄 수도 있어가지고 종가 베팅으로 넘어온 거고 미리 좀 잡다가 마지막에 빠져서 끝나서 조금 물린 상태예요. 0.8%? 또 신규주 장세도 엮여서 네, 선택으로 그 신규주 테마가 좀 장이 안 좋을 때 좋게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해지 테마 느낌으로 포스코 인터 이런 거를 할까 하다가 잡주 느낌의 그런 애로 테마주로 가자 해서 신규 상장한 지 이틀 된 한택을 좀 들고 왔어요. 또 이게 전날에 끼도 좋았고 신규 상장한 지 이틀 차에 25%까지 가가지고 그때 수익 많이 냈었거든요. 종가에 이제 많이 빠질 때 조금씩 잡아서 동시호가에 좀 더 사서 넘어왔고 이제 오늘은 전일 고가인 33,200원 목표로 이제 계속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무조건 거기 넘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호가 보면서 좀 팔았다가 다시 이제 위로 쳐주는 듯 하고 33,200원 가려고 하면 또 불타기로 좀 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릴 수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방금은 HLB가 너무 잘 가서 제약을 얘를 보면서 얘를 했는데 얘가 가는 거에 비해 못 따라가고 죽으니까 더 세게 죽더라고요. 생각보다 손실이 크게 났어요 얘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HLB 제약이 더 대장이잖아요. 근데 얘는 둘이 시총 차이가 엄청 크고 누가 봐도 HLB가 훨씬 더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세게 갈 때 얘가 따라가는 경우 먼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먼저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 얘가 가는 거죠. 퍼센트로는 얘가 낮지만 근데 얘가 대장이에요. 등락률로는 얘가 낮지만. 그러면 만약 HLB 제약이 그 VR을 가요. 그럴 경우에는 HLB도 하는 아니면 그 밑에 종목으로 제약이 먼저 치고 가면 그때는 HLB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HLB 그냥 얘가 먼저 움직일 때 얘가 따라가는 느낌이라 지금은 얘를 보고 얘를 하는 게 맞아요.
제약은 오늘 매매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HLB가 가는 거에 비해 너무 못 따라가요. 체결되었습니다. 2만원 뚫고 2만 350원 VI 충분히 가줄만 한 자리인데 지금 HLB가 이 정도로 힘이 좋으면 너무 못 따라가는 게 이상해요. 이것도 지금 갭하락할 게 아닌데 갭하락하려고 하고 너무 이상하네 오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2,200원에 잘 팔았네요. 우리는 어차피 10시 전에 한 번은 쳐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반등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냥 1000주씩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냥 분할로. 10시 전에 결과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한 방은 쳐준다 해서 비중 조절로 그렇게 많이 안 샀던 거고, 일단 HLB는 너무 움직임이 안 좋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았는데 짝꿍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너무 움직임이 힘들었거든요. 둘 중 하나가 뭐 VI 세게 가거나 상한가 가는 게 아니면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한택이 한 번 더 정고가 이자 신고가 트라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은 매매하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정치 테마 10시니까 40분 남았거든요. 신호를 한 번은 줄 거예요. 그 이재명 테마가 가든 아니면 그 뭐 김동연이나 우원식 테마가 가든 한동훈이나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 테마가 가든 한 번은 줄 거라서. 그리고 이재명 테마가 많이 빠진 영향 중 하나가 형제 INC가 이재명 테마주 중 하나인데, 이게 그냥 이 종목 자체 악재로 17% 넘게 빠졌거든요. 유증 악재로. 이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일정까지 40분 남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 번은 쳐줄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굳이 손절 안 하는 거고, 대신에 일정 시간이 왔는데도 이 자리에 있거나 더 빠지면 그때는 좀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죠. 그거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정치주는 리턴이 큰 대신 리스크가 되게 큰 거죠. PM풍년도 지금 이 물량 말고도 많이 들고 있어서, 얘도 1억 넘게 들고 있어서 이 물량 조금 정리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INC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네. 오리엔트가. 네, 스윙 같은 경우도 네. 미리 걸어두는 게 아니라 좀 좋다 싶으면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시더라고요. 스윙인데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미리 걸어놓는 걸 애초에 별로 잘 안 좋아해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특히 뭐 직장인분들이 스윙하실 땐 당연히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맞는데, 저는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단타를 많이, 호가창 보고 단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호가상으로 좋을 때 사면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좋은 자리에 살 수 있거든요. 매도도 반대로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것 같다 싶은 이런 자리가 대략적으로 보이고, 물론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고 샀는데 거기서 빠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사서 단기적으로 진짜 올라가면은 저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거니까, 매도도 마찬가지고, 걸어놓기보다 호가 보고 이 정도 올랐는데 고점 신호가 좀 보인다 이럴 때 그냥 조금씩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스윙을 할 때도. 이제 이런 일정이 있을 때는 유튜브에서 이거 다 라이브 해주는데, 무조건 봐야 돼요. 한택도 이러면은 매매하기 힘들 것 같고, 이런 데서 굳이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신규주라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잡아주기보다 이걸 이제 V자로 해가지고 정고점을 뚫어주려고 할 때나 해야지. 오늘 사실 저는 정고점 뚫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잖아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V자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미리 하면은 뭐 그게 맞으면 크게 벌겠죠. 근데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진짜 V자로 해서 오늘의 고가 3위 이거 뚫어줄 때부터 33,200 이거 노리고 있다가 매매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진짜 반등을 해주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한 5% 넘게 물렸었거든요. 한 6%, 7%까지. 이런 거는 이제 본전 가까이 오면 무조건 좀 쳐내야 돼요. 한 번 물렸다가 온 거는 저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본전쯤에 쳐내요. 그것도 이제 제 원칙 중 하나. 그래서 풍년도 얘도 한 2, 3% 정도 물렸다 왔기 때문에 많이 물린 건 아니라서 조금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얘는 아주 잘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떠 있고 굳이 매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팅이 세게 나오면 그때 이제 매도하는 거죠. 10시에 가까워질수록 9시 한 3, 40분이 될수록 정치 테마주들이 반응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뉴스는 왜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막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인용될 확률이 높다고 뭐 발표를 했다, 뭐 전문가들이 기각을 예상한다, 그러면 그 말에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하는 거고, 중요한 사람이 인용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 이러면 튈 수도 있어요. 그때 같이 좀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정에 가까워질수록 라이브 이런 뉴스는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들으면서 왼쪽 모니터에서 순간 체결량이랑 VI 같은 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돈이 가나 지금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보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방산으로 돈이 가는구나, 아니면 방산이나 하나그룹으로 돈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하나 그룹으로 간다고. 지금은 시스템도 3.8%고 하나도 2.5%니까 하나 그룹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그룹으로 가는 게. 근데 오늘 이제 네프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정상적인 종목은 좀 안 하거나 해도 비중 낮춰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돈이 들어오면 아 가는구나 돈이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매매할 자리 안 노리고. 실시간 같은 거는 잘 안 보시나요? 실시간요? 네, 실시간 조회 체결 순위. 아, 그 순위는 안 봐요. 어차피 이거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많이 뜨는 종목이 한 1, 2분 있다 그 조회 순위에 떠요. 그러니까 그 조회 순위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발 늦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빠르다. 대신에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은 조회 순위를 봐도 상관은 없죠. 저거 보면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그 체결량이 더 많이 뜨는 걸 수도 있고. 네, 그것도 있죠. 근데 그래도 그럼 등락률을 같이 보면 돼요. 아까 5%인데 4%였잖아요. 아, 좀 빠졌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지금 4%인데 이게 한 7%, 8% 간다? 그러면 오, 얘 왜 이렇게 세? 매매할 만한가?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좀 팔게요. 그래도 6, 7% 물렸다가 마이너스 1% 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파는 거예요. 한 번은 쳐준다 생각을 했었고 쳐줬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얘가 보합 위로 해서 8,000원 뚫고 날아가줄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 한 번 졌었잖아요. 지다가 살려줬기 때문에 이럴 때 저는 무조건 비중 조절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오늘 좋아 보이는 애는 HLB그룹 그리고 저 하나그룹 이 정도인데 HLB그룹은 아까 매매하시는 거 보셨다시피 매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오늘은 거의 안 할 것 같고 하나그룹도 정상적인 종목은 하기 힘들 것 같고 LNG 테마는 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후속 뉴스 없으면은 힘들 것 같고 이제 그냥 10시 정치주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AH입을 제약하고 생명과학 보면은 네. 이게 나중에 생명과학이 대장 체인지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계속 보면서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 환기 종목이지? 환기 종목이라 혹시 환기 종목이면 안 하시는지 그냥. 근데 이게 원래 환기 생각합니다. 아니지 않았어요? 3월 20일? 최근에 환기 종목 됐네요? 전 몰랐어요. 21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그러면은 좀 그렇죠. 아무래도 투심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죠. 이럴 경우 대장 체인지를 하더라도 그냥 안 하시고.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리스크 있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도 보여지고요. 아까 좀 더 많이 줄였어야 되는데 매도가 조금 되자마자 또 빠져버렸네요. 한택은 한번 쳐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위로. 진짜 V자 나와서 32,000원 근처 가면은 그때 자리를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마이너스 1% 왔을 때 3분의 1은 잘랐어야 되는데 1,500 중가밖에 못 잘라서 또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래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려줄 때는 좀 더 자르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아쉽네요. 3분의 1을 잘랐으면 이럴 때 좀 다시 살 수도 있고 다시 안 사더라도 마음은 편했을 텐데 너무 여유롭게 자르다가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30분 남았으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저 오리엔트 전공을 위해서 제가 24,000주 중에 한 8,000주 이상을 잘랐으면은 이런 데서 그 자른 거에 한 반 정도는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흐름 보면서 다시 이제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저는 스윙을 비중 조절하기도 하는데 위에서 자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은 다시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한 번은 더 쳐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안 팔고 있는 거예요. 한택은 또 조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LNG 테마들이 다 너무 빠져요. 동양철강 마이너스 5%, 화성밸브도 아까 플러스 한 6.7이었는데 마이너스 3%, 포스코인터도 6% 빠지거든요. 테마 전체가 빠지기 때문에 한택이 신규주 테마로만 가는 거면은 괜찮겠지만 얘는 신규주 플러스 LNG라 약간 좀 애매하다 보고 있어요. 테마 전체가 다 빠지는데 너 혼자 갈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대신에 같은 신규 상장주 동기인 TXR 로보틱스가 얘가 18%라 좀 그나마 좀 반등이라도 좀 해준 것 같긴 한데 반반인 거죠. 신규주 쪽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데 LNG 쪽에서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해서 애매하다. 오리엔트 전공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아까 이제 매도했으면 좀 더 사는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많이 손실이 좀 좁혀졌을 때 착착 팔고 다시 좀 빠지다가 올라와 줄 때 착착 다시 사서 평단을 낮추면 스윙할 때 이 손익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더더욱 스윙하던 게 손절이 많이 심했다가 손절이 거의 없어지는 한 마이너스 1%에서 보합 정도 되는 구간 왔을 때 조금이라도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아까 여기서 많이 못 자른 게 너무 아쉽네요. 많이 자르고 여기서 7,500부터 다시 샀으면 지금 이 가격이 이제 본전이 됐었을 텐데 그게 되게 아쉽네요. 저는 이런 일정 확실할 때의 스윙을 되게 좋아해요. 이번처럼 월, 수, 금 일정이 있잖아요. 대신에 저는 결과 까는 거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것부터는 거의 반반 영역이기 때문에 좋게 나올 확률이 한 8, 90%다. 그러면 결과를 조금 더 보기는 해요. 근데
굳이 웬만하면 결과 확인 안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물렸어도 이렇게 일정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기회를 주잖아요. 탈출 기회를. 이런 걸 저는 되게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얘는 웬만하면 보합이로 한 번은 쳐줄 거예요.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제 원칙상 일부는 잘라야 된다. 그래서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제 원칙이라. 한택에 뉴스가 나왔네요. 게임 체인저 기술 보유,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파트너 등급. 갑자기 원전 뉴스가 나왔거든요. 제목이 좋고 호가가 세서 일단 2,000주만 사봤어요. 근데 안 가면 바로 매도. 만약에 방금 제가 31,500 뚫을 때 샀는데 뚫고 700도 뚫고 막 32,000도 뚫고 가졌으면 전 불타기해서 33,000 위에서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로 세게 치고 가주지는 않아서 빠르게 매도했고 여기서 다시 이제 한 31,700이나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32,000 세게 뚫어주면 그때 다시 살 생각이에요. 여기는 결국 보아 맞죠. 확률은 진짜 높았는데 한번 세게 물렸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슈팅을 세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2억까지 들고 있었는데 반 정도는 얘는 슈팅이 크게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32,000 신규주 테마, LNG 테마였던 애가 원전 뉴스를 내가지고 이걸 제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시장은 약간 좋은 쪽으로 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짝꿍 매매할 때 그런 종목도 있잖아. 막 여러 가지 테마들 다 엮이는. 예, 있어요. 얘가 그런 애 중 하나인데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호가랑 힘 보고 판단해요. 아, 그래도 좋게 엮였구나. 322 이제 뚫으니까 이거 뚫으면 332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 자리만 오면은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 자리를 확실하게 이겨내고 한 325 갔을 때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뚫었다고 바로 진입하시는 게 아니네요. 네, 왜냐하면 32,000원에서 너무 버벅댔거든요. 매도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돌파러들 따라 들어온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갈 수도 있어서 죽이고 안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눌렸다 간 거잖아요.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이 좀 익절하는 구간이라서 저는 저런 구간 많이 눌린 곳은 안 사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익절하는 구간에서 눌림 매매했던 뭐 아니면 혹시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버벅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걸 받아내고 다시 또 위로 쳐준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세게 노린다? 그러면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보는 거죠. 그럴 때는 호가창을 보고 네, 거의 호가창. 차트 같은 거 의미 없고 호가창에서 그냥 돈이 엄청 세게 들어오네? 그리고 이제 매도가 많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좋게 볼 수 있어요. 방금은 도는 게 들어왔는데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가야 될 자리에 자꾸 못 갔거든요? 32,000원 부근에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와? 이런 식으로 좀 조심을 하는 거죠. 오리엔트 전공은 저는 한 번은 거래가 좀 세게 터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안 나와서 아직은 반은 들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될 자리에서 너무 못 가서 그냥 던졌습니다. 만약 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진입은 안 하시는 거. 네, 웬만하면 오늘 힘이 너무 약해요. 탄력이. 금요일에는 탄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가야 될 자리에서 시원하게 쭉쭉 쳐주고 매도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쳐주지도 않아서 뭐 불타기로 비중도 못 늘리겠고 좀 가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버티지도 못하겠고. 근데 시황 때문이에요. 이게 시황이 안 좋고 투심이 안 좋아서 유독 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매매를 보수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날에 그냥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또 여기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반 이상을 위해서 수익 실현을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은 편하죠. 10분 남았는데 10분 안에 이제 슈팅이 안 나오면은 얘는 이제 손절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정이 가까워져서 추가 매수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는 오히려 이제 손절 고민해야죠. 10분 남았으니까. 웬만하면 한 번은 고점에서 거래를 터뜨려 줄 줄 알았는데 10시 전에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가 만약에 나온 순간에는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인용이 나왔을 때 얘 가격이 괜찮으면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인용이 나오면 얘가 슈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 반대로 좀 세게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칼같이 손절은 하려고요. 왜냐면 이런 거는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 10몇 %도 그냥 물리거든요. 뉴스도 듣고 핸드폰으로 뉴스 하나 더 듣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최신 순으로 연타해요. 전 이거 나올 때, 이런 거 나올 때 1초라도 더 빨리 보려고.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가 있어. 형제 INS가 INC가 마이너스 25%예요. 이래서 더 힘이 없어요. 얘가 지금. 테마주가 참 안 좋은 게 한 종목에 악재가 떠서 한 종목이 이렇게 빠지면 테마 분위기 전체를 흐려버려요. 얘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텐데 그게 되게 아쉽네요. 형제 INC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혹시나 하한가 가면은 얘도 한번 낙폭이 좀 나올 수도 있어서 그 전에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든가 전부 손절을 하든가 해야죠. 자동 매도 같은 건 안 걸어두시나요?
네, 안 걸어요. 그냥 제가 보고 손으로 매도하는 게 저는 제일 마음이 편해요. 텔레그램 뉴스는 따로 안 보세요? 전 텔레그램 없어요. 그거 안 보는 이유가 옛날에 단톡방 같은 데서 뭐 속보로 뉴스 누가 뭐 올리고 관련주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단톡방이 있었는데 내동을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뉴스 올리고 종목을 띄워놓으면 다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없는 게 낫겠다. 차라리 좀 뒤늦게 보더라도 진짜 좋은 뉴스는 그냥 상 따면 되니까 그게 낫겠다. 이제야 좀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네요. 제가 굳이 이제 매매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니까. 금요일에는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시원하게 잘 가줬는데 오늘은 좀 힘들게 가서 매매하기 더 힘들 것 같아요. 오전 매매는 주로 몇 시까지 하시나요? 오늘처럼 잘 안 좋으면 10시에 끝내는 게 나아요. 오늘도 아마 10시에 얘네 정치 테마 결과 보고 매매 자리 있으면 하고 빠르게 끝낼 것 같습니다. 기각이 되면은 오리엔트 정보 같은 거 당연히 이전에 다 팔 건데 PM풍년이랑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수요일 이재명 2심 보고 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각이 돼서 얘네가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저는 얘네를 더 받을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중을 다 안 들어갔어요. 사고 싶은 최대로 살 생각인 비중에 반밖에 안 들어가 있고 둘 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냥 슈팅이 세게 나오면 그냥 그것만 수익 내고 마는 거고, 이번에 여기서 기각이 나와서 얘네가 그 이유로 빠진다? 근데 저는 수요일 그걸 보고 그 기대감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제 수익 관점 중 하나예요. 혹시나 10시에 땡 나올까봐 이제부터 최신소는 이제 연타를 하는 거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 팔았습니다. 10시 딱 직전에 다 팔았죠. 기각이래요. 기각이면 빠질 텐데? 안 빠지지? 기각이거든요. 이러면 정치 테마주에는 안 좋아요. 아, 이 우원식 테마 올라가네. 빠지나? 아,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제 상식적으로는 우원식 테마고 뭐고 정치 테마들 다 빠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기각되는데 오리엔트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이해가 안 되네요. 꼬시려고 올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진짜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그거 하나예요. 미리 빠져 있었잖아요. 네. 선반영 받았던 거죠. 어차피 얘는 금요일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이러면 매매 못해요. 엄청 강하게 가서 후발주 매매를 노리는 게 아니면 절대 매매 못해요. 어쨌든 이거는 금요일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 느낌이라고 해서 이게 기각이 된 걸 악재 소멸로 해가지고 악재 끝났다, 이제 올라가자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래서 주식이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러면 굳이 무리해서, 어쨌든 저는 안 잃었잖아요, 100만 원밖에. 무리해서 굳이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원식 테마가 슈팅이 나오면 그걸 거예요. 다음 일정은 수요일이다, 그걸 이제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어제 저는 얘는 사놓은 게 이제 1억 정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갈 필요 없이 오버슈팅이 세게 나오면 그냥 기분 좋게 수익 실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기각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남은 일정은 수요일 이재명 2심입니다. 그걸 벌써부터 노리고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돈이 들어오네요. 이게 한 종목이 막 20몇 % 상한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더 이상 매매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제 오른쪽에 있는 짝꿍 매매만 하는 모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대했던 일정인데 노잼으로 끝이 났네요. 정말 정해진 것만 하시네요. 그렇죠. 뭐 딱 두 가지 노린 게, 인용됐을 때의 큰 슈팅, 거기서 짧게 먹는 거, 혹은 기각됐을 때의 낙폭 과대, 거기서 짧게 먹는 거 두 개 노렸는데, 기각이 됐는데 올라간다? 매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각이 되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한 5% 정도 하락해 주길 바랬는데, 솔직히 왜냐면 저는 얘를 지금 1억이나 더 살 생각이 있거든요. 오히려 플러스 4%를 하니까 절대 더 살 수는 없고, 갖고 있는 거나 기분 좋게 팔아야겠네요. 저는 그 테마주 할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일정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좀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야 할지. 전업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 이게 정치 테마주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리턴이 되게 큰 대신 리스크도 너무 커요. 그럴 확률이 되게 적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제가 오리엔트 정보를 들고 있는데 주말에 갑자기 이재명이 출마를 안 한다 이러면 이게 한가거든요. 그것도 감안하긴 해야 돼요. 근데 뭐 사실 상식적으로 그럴 확률이 너무 적죠. 근데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게 나오긴 해요. 그걸 감안해야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1억씩은 하는 거고, 대신에 너무 많이는 안 사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고점이기도 하고. 근데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 고점이라고 그냥 안 했거든요. 저도 얘를 사실 이전부터 스윙 자리를 노리고 있었었는데, 여기 어디에서 탄핵 일정이 나오기 전에 슈팅 한 번은 나올 거다 생각해서 좀 빠지면 사야지 노리고 있었었는데, 막상 이때 이제 구속 취소 해가지고 풀려났을 때 좀 급락을 했는데, 저는 이거 이날 하한가도 갈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막상 못 샀어요. 이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사서 이제 일정이 어쨌든 탄핵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그 전에 한 번은 기대감을 준다 생각하고 일정으로 끌고 가는 스윙하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금요일에 어차피 너는 일정이 있으니까 이 생각으로, 그래서 좀
샀다가 슈팅 나와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다시 산 거죠. 그리고 아침에 좀 빠졌지만 어쨌든 얘는 10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볼만 하다 생각해서 조금 더 샀고, 남은 이제 슈팅 줄 때 조금씩 매도를 해가지고 아쉽게 그냥 탈출 정도로 끝났네요. 마지막 매매는. 이러면 매매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오늘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다 끝나서 이제부터 앉아있으면 내동매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자, 오늘 제 매매한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텔레그램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퍼먹으려는 거예요. 텔레그램 하지 마. 난 텔레그램 보지도 않아. 제가 보기 시작했던 이유가 뒤에서 상당히 야, 뒤에서 너 때문에 머니바와 깡통 찾겠잖아. 너 때문에 깡통 찾대. 일로 와. 너. 일로 와. 저 텔레그램 봤어? 여기서부터 샀으면 제가 여기서 던졌어. 역시 우리 멘토. 역시. 얘랑 다르게 가야지. 역시 칭찬해. 선취맨 하는 게 여기 있었네. 제가 받았습니다.